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텔레비전 보고 계십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텔레비전이 흑백으로 처음 시작된 것이 1961년 12월 마지막 날 KBS 텔레비전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보면 엄청난 변화죠. 뭐 흑백, 칼라, 케이블, 위성, IPTV, 종편까지 이제는 뭐 어디 가나 텔레비전이라는 것이 아주 가까운 벗이 됐습니다. 그 고비고비마다 연기를 통해서 50년 사랑을 받아온 귀한 분이 바로 우리 강부자 선생님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이 너무 길었죠? 아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예. 편집 안 되는 녹화가 있었잖아요. 아, 그럼요. 예, 편집 안 되는 녹화가 있어서 처음에 시작해서 50분짜리 드라마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NG를 내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그게 이제 텔레비전 초창기에 이른바 VTR 네. 또는 VCR이라고 하는 녹화기가 없을 때 모든 것이 드라마를 생방송으로 했다 생각하면요. 그 사이사이에 또 나중에 TBC라는 방송에서는 광고도 생으로 했습니다. 네. 그 사이사이에. 네. 아주 초창기 때 그런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건강하게 한 해도 쉬지 않고 네. 연기를 할 수 있었다. 그것이 뭐 영화가 됐든 연극이 됐든 텔레비전 드라마가 됐든 심지어는 나중에 얘기 나옵니다만은 라디오 진행자로서도 데일리 프로그램에 예. 어떻게 보면 초인적인 그런 건강과 방송에 대한 열의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합쳐진 게 아닌가 네. 싶어서 제가 방송 라디오 한 거는 아마 모르시죠, 유진영 씨는? 유진영 씨는 모르죠. 벌써 네. 제가 13년 했어요. 네, 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매일매일 13년을 했는데 우리 남편은 못 보는 날이 있어도 같이 하는 황인영 선생은 매일 봤어요. 그럼요. 싫어도 봐야 돼. 기분 나빠도 네, 봐야 되고. 근데 싫지도 않았고 기분 나쁘지도 않았어요. 글쎄요. 원체 아주 네, 호흡도 잘 좋으신 맞았고. 선생님이셨고 그 당시에 그 라디오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청취율 지금처럼 뭐 시청률 청취율 그렇게 목매달 때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네. 그 매일매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강부자 황인영이었습니까? 황인영 강부자. 아유, 황인영 씨가 먼저 강부자죠. 네, 황인영 강부자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7살 때부터 연극 공연을 하셨다는 그러니까 그거는 하기야 뭐 아이들 국민학교 때부터 하긴 하지만 네. 뭔가 조금 보였었나 좀, 봐요. 제가 7살 때 그러니까 6.25 전이에요. 그때는 이제 제가 강경에서 태어나서 강경읍 중앙동 50번지가 저희 집이거든요. 근데 거기 대청마루에서 추석날 저녁에 엄마 치마를 쭉 이렇게 걸어놓고 그게 막이라고 열고 닫고서 오. 동네 꼬마들을 다 모아놓고 연극을 했어요. 야. 그래가지고 저는 저 뒤에서 저는 출연 안 하고 뒤에서 애들을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뭐 이래가면서 뒤에 앉아서 했죠. 오. 그래가지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오셔서 우리 집 마당에서 구경을 하시는데 그날이 추석날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보고 엄마 아줌마들 맛있는 것 좀 많이 드려 맛있는 것 좀 많이 그래놓고 그런 연극을 해서 그게 아마 저의 데뷔 무대가 아니었나. 7살 때 네. 그렇게 연극을 연출도 하셨지만 중학교 때는 직접 각본을 쓰셔가지고 또 그때는 제가 각본을 쓰고 연출하고 여학교니까 남자 역할이 없어서 제가 남자 주인공을 하고 연출을 하고 강경 여중. 네, 강경 여중 때. 그래가지고 여고 3학년 언니들, 여중 1, 2학년 후배들 다 모아서 종업식 날 연극을 했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뭐 난리가 났어요, 전교생이. 언니들이 그때만 해도 이 S 언니 삼는 게 아, 유행이었고. 그럼요. 그래가지고 동생 삼자고 그래서 뭐 다 이렇게 언니 동생 하고 하여튼 그렇게 지내면서 꿈이 판사나 변호사 하려고 그랬죠. 판사나 변호사 한다 그러다가
조금 크니까 나는 이제 아나운서 한다. 그리고선 또 조금 크니까 나는 이제 성우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라디오 뚜껑을 열고 뒤를 들여다보고 이 속에 몇 명이 들어가서 라디오 연속극을 하는가. 그랬었어요, 옛날에. 예, 뚜껑 열고 들여다보고 그랬어요. 여러 목소리가 나오니까. 예. 그럼요. 근데 어느 날 성우 모집은 없었고 탤런트 모집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62년도 3월에 남산 KBS. 텔레비전 방송국 예, 예. 거기서 모집이 있었어요. 서울중앙 텔레비전 방송. 네. 네. 방송공사 이전에. 예, 물론 그래. 그래서 그때 제가 일기생 때 아마 응시를 했으면 떨어졌을 거예요. 그때는 주로 텔레비전 탤런트 하니까 이쁜 사람들을 위주로 뽑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일기생이 누구냐면 정혜선, 김혜자, 저 박주화, 태연실, 또 미국 간 조영일 뭐 이런 사람들만 예. 뽑아놓고 보니까 시어머니 시킬 사람도 없고 시누이 시킬 사람도 왜냐면 없고 배역이 구색이 맞아야 돼요. 네. 중매쟁이 시킬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이기생 모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응시를 해서 합격이 됐죠. 그때 동기생들이 아직도 기억나세요? 그래도 동기생이 여자 8에 남자 7이었는데요. 어이구, 예. 15명이 뽑혔는데요. 얼마 전까지 딱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둘이 남았었어요. 다 얼루 가고 다 이제 네, 흩어졌어요. 연기는 이제 안 하고. 예, 다 그만뒀어요. 근데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딱 둘이 남았었는데 지금 그 남자 하나는 우리 집에 있어요. 이무권 선생입니다. 네, 예. 네. 둘이 남았어요. 그래 이제 그이는 뭐 그냥 백수 역할, 백수죠. 화려한 화백. 그러고 저하고 둘이 남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내온 거예요. 그래도 이무권 선생도 상당 기간 저 연기 생활을 했죠. 예, 많이 예? 했죠. 많이 하고 옛날에는 임금 역할을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유진영 씨는 잘 모르죠, 우리 남편. 그냥 곱상하게 사진으로 뵀는데 굉장히 남자다운 그게 그래요? 멋있게. 남자답지는 네. 않고요. 저간 곱상한 네, 아주 선비 스타일로. 예, 선비.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더러는 조용한 그런 예. 어떤 느낌. 예. 그래서 어떤 때 집에서 이렇게 텔레비전을 같이 보고 앉았으면 뭐 살인 미소가 누구라고 막 나와서 네. 살인 미소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방송을 해요. 그럼 내가 야 웃기지 마. 살인 미소 원조는 여기 있다. 여기. 제가 그러죠. 그럼요. 네. 이제 강부자 이무권 네. 그리고 이제 횟수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연기하셨던 분들 중에는 이제 최불암, 김민자, 네. 그다음에 오현경, 윤소정. 윤소정, 네. 그다음에 고대 나온 저 김성옥 선배, 김성옥 선수. 네. 이제 요분들이 다 연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연극도 하셨고 뭐 다 네. 했지만 아주 행복한 커플로 그 당시 그때는 사실 이게 맞벌이 하느라고들 그렇게 다 짝이 묶어졌거든요. 예, 서로 그랬어요. 힘들어서 예. 같은 예. 이해가 되고 공감대가 있고 생활의 리듬도 맞고 네. 뭐 이런 것도 그때 그런 그 커플로 맺어졌던 하나의 사회적인 분위기 아니었나.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예, 네. 그렇죠. 처음 맡으셨던 역할 기억나세요? 처음 맡은 역할이 중매쟁이. 아, 그러니까 네. 그때 구두창과 트위스트라는 작품인데 네. 김희창 선생님이 쓰시고 아. 황운진 선생님이 연출하신 오, 참. 구두창과 트위스트. 그러니까 15명을 놓고 쓰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식당 조그마한 밥집을 하는 과부와 신기리 장수 아세요? 신기리 장수요. 구두 구두 수선. 구두 수선공. 신기리하고 이렇게 통 메고 다니면서 네, 예. 네. 구두 닦기가 아니고 네. 구두 구두 수선을. 수선을. 네. 네. 신기리하고 이렇게 미고 다니는 분이 있어서 그분하고를 이렇게 중매쟁이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첫 번째 역할이죠. 이제 그게 발표 작품이었는데 하여튼 그때도 신기한 게 발표 작품을 하는데 50분짜리 드라마였거든요. 네. 저는 50분짜리 한 권을 처음에 이제 구두창과 트위스트, 누구작, 누구 연출, 그리고 이제 배역 이름이 쭉 나오고 나오죠. 이제 예. 큐 주면은 이제 배역들이 시작을 하는 예. 건데
저는 이거서부터 끝날 때까지를 다 외웠어요. 아. 제형만 외운 게 아니고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 전체를 예. 이미 어떻게 보면 파악을 예. 하고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선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이 지금 대사가 맥혀서 끙끙거리는 상대방이 있잖아요. 네. 그럼 앞에서 입 안 벌리고 이렇게 알려주시고. 알려주죠. 근데 그때는 마이크가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잘못 알려주면 다 그것도 소리에 들어가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입을 안 벌리고 이렇게 이제 띄워주는 거죠. 하여튼 그러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발표 작품 딱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뽑히는 일만 남았죠. 발표작 때는 다 같이 했는데 네. 누가 제일 먼저 저 칠판에 이렇게 이제 딱 배역이 붙어요. 아. 무슨 작품에 누구누구가 뽑혔다 이게 그렇죠. 딱 붙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보느라고. 근데 처음에 딱 붙은 게 부엌숙이라는 드라마에 있는데 부엌숙이. 그러니까 부엌댁이죠. 부엌숙이. 네, 네. 거기에 제 이름이 딱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뽑혀가지고 그냥 계속 뽑힌 거죠. 그러니까 아줌마, 어머니, 할머니 주로 이제 예. 어떤 드라마든 네. 사람 사는 것과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네. 선남, 선녀, 미남, 미녀만 필요한 게 아니고 네. 어디엔가 지금도 보세요. 다 그런 분들이 꼭 오히려 더 받쳐주면서 그럼요. 예. 더 도드라지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정말 아주 안성맞춤처럼 박수받아 마땅하고요. 그 지금도 네.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셔서 너무 좋아요. 예, 다행히 예. 다행히 왕성하게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그런 느낌을 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우리가 모르는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왜 없었겠는가 왜 하는 걸 없었겠어요? 네. 뒤집어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왜 없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 큰아이 날 때 20일 쉬어본 거 이외에는 지금까지 쉬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둘째 딸 날 때는 그때 TBC에서 연화라는 드라마를 할 때인데 그때 연화라는 드라마는 정말 전국에 대단한 인기였어요. 근데 제가 정경 부인을 이순재 선생이 민대감 역을 하고 제가 정경 부인인데 뱃속에는 아기가 있어요. 근데 얘가 나올 날이 이제 됐는데 아하. 신봉승 선생님 보고 선생님 저 아기 낳아야 되니까 일주일만 빼주세요. 그래, 안 돼. 지금 마지막 그 드라마 흐름으로 봐서는 안 된다 아이고 안 이거지. 돼. 빨리 낳고 나와. 아니 아기를 무슨 내 그게 마음대로 무슨 뭐. 빨리 낳고 나와. 아이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네. 그래서 가서 촉진제를 맞았죠. 근데 아기가 전혀 나올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박사님 보고 박사님 저 제왕절개 할래요. 왜요? 저 이제 안 날 거니까요. 빨리 나가서 녹화해야 되는데 안 낳게도 할 거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제왕절개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왕절개를 했잖아요. 제왕절개하고 일주일 만에 네. 제왕절개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도 움직이지를 못한다는데 네. 저는 일주일 만에 딱 나와가지고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걸 했잖아요. 일주일 만에. 근데 참 그래도 그날 너무너무 아프고 눈물 나고 그날은 늘 저엄잖게 앉아서 과천댁 있느냐만 하던 정경 부인이 그날따라 조상 사당에 가서 참회를 한다고 칼로 여기를 째서 뭐 피가 흐르고 막 이런 그런 대목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아들 역할하는 김종길 씨가 나를 업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런 근데 밤에 되니까 정말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날 밤에는 집에 들어가서 조금 울었어요. 생전 저는 집에 들어가서 아프대거나 힘들대거나 뭐 일에 엄살을 해본 적이 없고 있는 그대로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은 좀 슬퍼서 울었어요. 너무 아프고 땡기고. 이게 사명감이 있어도 예.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렇죠. 네. 근데도 그렇게 하고도 지금까지 거뜬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 딸 지금 36살 됐지요. 네. 그 딸이. 아마 강부자 선생 하게 되면 지금 이 명불허전 드라마 프로그램 보시는 분 중에는 그때 아주 강하게 각인돼 있던 엄청난 많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편수로 따지면은
그건 선생님 세지 않는 게 나을 겁니다. 오히려. 예. 조선왕조 500년, 조선왕조 한중록, 500년 그 뭐 사극은 뭐 다 그럼요. 했고요. 또 그리고 뭐 오늘은 왕 환운사 선생님의 음. 오늘은 왕, 또 김희창 선생님의 기러기 가족. 하여튼 그 기러기 가족이라는 드라마도 굉장히 초창기에 했는데 그거 해가지고 제가 환란 방송상을 탔어요. 그렇죠. 환란 이른바 방송상. 네. 강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TV 연기자로서 이게 조역으로 조연으로 주연을 받쳐줄 뿐만 아니고 제 몫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제대로 된 배우다 하는 이제 그런 인상을 인식을 심어주고 그래서 하여튼 그거 해가지고 환란 방송상도 탔고. 네. 그 이후에 뭐 연기대상, 뭐 백상, 뭐 예, 저건 그런 건 뭐. 그런데 저는 선생님 저는요 참 50년 한 거에 비해서 상복이 없어요. 근데 네.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상이요. 예. 제일 큰 근데 상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 저한테 상 좀 주세요. 영향을 주었던 선배나 선생님 중에는 어떤 분이 기억이 나세요? 저를 말씀드리면서 영화 배우 이민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그 이민자 선생님이 저하고 체격도 비슷하시고 저를 참 이뻐하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미스 강 혹시 뭐 의상이 필요하면 나한테 와. 혹시 뭐가 필요하면 나한테 와. 그래서 거의 그 선생님한테 가서 코트도 빌려오고 옷도 하여튼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를 참 이뻐해 주셔서 그렇게 저걸 했고 또 뭐 백성희 선생님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한은진 선생님도 참 미스강 그러면서 참 이뻐해 주셨어요. 황정순 선생님은 뭐 또 죄송한 얘기지만 제2의 황정순이라고 절 보고 제2의 황정순이라고 뭐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황송하죠. 예, 그럼요. 제2의 아유 제가 어떻게 황정순 선생님을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프로그램 들어오기 전에 말씀들 나누다가 그 박지성 선수 걱정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적해가지고 잘 네. 뛰어야 되는데 네. 얼마 전에 그냥 게임 나갔다가 중간에 교체됐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니 이 양반이 지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축구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러게요. 어, 근데 어떻게 다 축구 팬, 이른바 축구 마니아가 되셨어요? 그 강경서 축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예, 아니죠. 그 옛날에 MBC, 음. TBC, KBS 예. 이렇게 3개국 대항 연기자들 축구 시합이 있었어요. 매년 있었죠. 예,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남편이 링커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기성용이나 이제 미들필더로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뭐 공격진하고 그런 거. 네. 풀백진을 이제 왔다 갔다 예. 하는 건데 뭐 이러면서 보기 시작해가지고 참 재밌어요. 그게 축구가 그렇게 재밌고 그때 당시 제가 서울운동장에서 지금은 잠실에서 축구들 하고 그러지만 그때는 서울운동장에서 했어요. 그럼요. 예, 예. 박스컵이니 메르데카컵이니 뭐. 아이, 그럼요. 네, 그때 3개국 대항 축구 시합하는데 제가 해설도 했어요. 그래요? 예. 라디오 해설입니까? 텔레비전입니까? 텔레비전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가 뭐 지금 뭐 어쩌고 하는데 저기서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빨리 패스를 해줘야지. 그렇죠, 뭐 어쩌고. 그런데 저거는 책임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야. 저럴 때 빨리 패스하는 거는 빨리 딴 사람한테 줘갖고 자기는 책임 회피한다. 빠지려고 그런다, 막 이거지. 이런 얘기도 하면서요. 뭐 드로잉이다, 뭐 코너킥이다, 뭐 하여튼 제가 해설도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근데 하여튼 축구가 그렇게 재밌고요. 그리고 제가 독일에서 월드컵 할 때는 거기도 갔다 왔어요. 참 그러셨대. 독일도 축구 볼. 예, 축구 응원 보러. 겸 관전 겸 예, 유럽 축구를 대개 보려면 12시 이후에 봐야 돼요. 자정 넘어야죠. 그렇죠. 예. 네. 시차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라이브는 거의 다 새벽에 해요. 그러니까 녹화하러 나가려면은 잠을 자야 되는데 네. 우리 선수가 출전하면 잠 안 자도 돼요. 그걸 봐야죠. 이야. 근데 요즘 박지성 선수가 이적을 해가지고 뭐 주장 완장도 타고 뭐 뛰는데 그게 팀이 혼자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너무 약한 팀으로 갔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팀이 자꾸 지니까 저러다가 우리 박지성 선수가 어떡하나 이런. 근데 엊그제는 보니까 글쎄 중간에 하다가 체인지돼서 나오더라고요. 2대 0으로 지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박주영 선수가 그 저 셀틱 저 네. 셀타비고 그렇죠. 네. 아, 거기 나가 사는데 2번이나 놓쳤어요. 한 번은 너무 톡 차면 되는 걸 그냥 공중으로 찾아 놓치고 한 번은 하여튼 기성용이든 이청용이든 저 손흥민이든 뭐 우리 선수들이 하는 날은 뭐 정말 왜냐면 제가 저래도 기를 좀 불어 넣어줘야 우리 애들이 좀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네, 와. 그냥 열심히 보는 거예요. 우리 선수들이 이 마음을 알아야 될 텐데 말이에요. 아이고 참 대단하십니다. 근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 중에는 우리 강보자 선생이 14대 국회의원으로 국민당 비례대표로 네. 의정 활동을 하셨다 하는 거를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물론 다 아십니다만은 요즘 정치 보면은 또 속상한 것도 많으시겠지만 네. 14대 지금 19대니까요. 네, 벌써 5년 오, 지났어. 어이, 4, 5, 20년. 네. 아, 글쎄요, 제가 국회의원. 글쎄요, 어려서 제가 판사나 변호사 한다고 그럴 때, 그때,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공부를 해서,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 힘이 좀 보탬이 된다면 정말 해볼 만한 자리죠. 왜냐하면 입법기관이니까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법을 제정. 그러니까 꼭 해볼 만한 자리인데 제가 중간에 관두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변칙으로 저기 방청석에 올라가서 땅 하고 통과시킨 법안이 하나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아닌데. 예. 그래서 관두자. 사표 내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같이 계시는 조일현 의원이라는 분이 강 의원님 조금만 참아보세요. 조금만 참고 저하고 같이 움직여주세요. 저하고. 그래서 조금 참다 보니까 끝날 때까지 있게 됐는데 정말 글쎄요. 정말 해야 될 사람들이 해야지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 선거철만 되면은 그러지 말아야지 선거 투표하시는 분들이 안 그런다고 그래도 어떻게 돼서 그렇게 뭐가 이상하게 좀 이렇게 오는 분한테 찍게 되고 정말 일꾼을 제대로 잘 뽑아야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우리 딸이 지금 36살 먹은 딸이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엄마 하지 마세요. 맨날 국회의원들 싸움하고 저러는데 왜 저걸 하려고 그래요. 하지 말라는 사람은 친한 친구 하나하고 딸하고 둘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다 해봐라. 너라면 할 수 있다. 너는 가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나는 방송에서 내가 부르짖는 게 더 큰 역할을 하는구나. 나는 국회의원보다는 방송에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절실히 하면서도 있는 동안은 열심히 했어요. 본회의장에 10시부터 회의다. 그러면 늦어도 20분 전에는 가서 딱 앉아 있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네. 거기도 지각 그런 거 해도 보통이더라고요. 늦게서 오는 사람들 많고 하여튼 앉았다가 금방 빠지는 사람도 그럼요. 많고요. 그리고 대정부 질문을 던져놓고도 그걸 들어야 되잖아요. 나와서 답변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 안 듣고 다 나가요. 나중에 속기록 보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유, 그러면 되나요? 그래도 실제로 얘기하는 사람. 그래도 처음에는 문광위원회에서 일을 했지요. 네. 근데 문광위원회에서 일을 하니까 물론 국정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다 그래도 문광위원들은 향기 나는 그 일들만 감사하고 뭐 오페라가 왔느니 뭐 세계적인 악단이 왔느니 그럴 때 초대권도 오고요. 네. 아주 문광위원은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노동 환경을 제가 자원해서 옮겼어요. 노동 환경. 제일 인기 없는 환경위원회예요. 거기 가서 하루 종일 하는 게 썩은 물 얘기, 쓰레기 얘기, 뭐 화장실 얘기 그런 거 하면서
또 한 가지 그래도 제가 거기 가서 열심히 했다는 건 맞벌이 부부들의 타가 문제. 그거 열심히 했어요. 제가 네. 맞벌이 부부들의 타가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나. 제가 황인영 강부자 할 때 어떤 사건을 제가 들었냐면 동대문 어느 지하 세방에 부부가 맞벌이 부부를 나가면서 아들, 딸 어린 것들 둘을 3살, 5살 먹은 남매를 방 안에다 놔두고 밥상 차려놓고 거기다 변 요강 하나 들여놓고 문을 겉에서 잠그고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불이 났어요. 아이고. 왜 하필 그럴 때 불이 날까요? 그래가지고 이 애기들이 아이고. 죽었는데 아이고. 얼마나 이 나오려고 발버둥을 쳤는지 이 문턱 밑에 막 이걸 하도 파서 손톱 밑이 다 그런 사건을 제가 봤거든요. 예. 시골에서 상경한 지 서울 가서 벌어먹고 살자. 그리고 상경한 지 한 달 만에 그런 아이고. 일을 당했더라고요. 온 세상에. 그거는 정말 너무나 이 부모는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나니까 저도 또 맞벌이 하면서 아기 때문에 물론 친정 어머니가 친정 언니가 다 와서 보살펴 주긴 했지만 이 아기 문제는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열심히 회의할 때마다 타가 문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의장 공관이 한남동에 집을 짓고 그렇죠. 이사 가셨어요. 이쪽으로, 예. 그래서 그 빈 공간에다가 국회의원의 타가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속기하는 속기사들이 의원님 감사해요. 만나면 의원님 감사해요. 아니 나 혼자 한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도와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가서 애기들 보고 점심시간에 가서 애기들 먹이기도 네. 오고 이런 그래서 저는 그거 참 한 가지 성과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을 네. 하죠. 예. 이거 제가 어떤 특정 회사나 특정 상품을 PR하려고는 하는 건 아닌데 네. 강부자 선생이 지금까지 활동해온 것 중에 여러 그 대목 중에 뭘 하나 이렇게 맡으시면 꾸준하게 가는 네.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이 어느 회사 얘기 안 합니다. 예. 그거 열심히 잘해준다고 안성시에서 표창장도 주셨고요. 그래요? 네. 그거 13년 했습니다. 제가 네. 와. 13년 해서 제가 원조지요. 근데 얼마 전에 안성 때 부르면 예 그리고 우리 며느리하고 저하고 동시에 대답해요. 참 네가 안성 댁이지. 그러는 맞아요. 걸로 맞아요. 하는 맞아요. 예, 재밌게 봤습니다. 그거 했습니다. 네. 그게 13년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밥통선전을 8년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밥통. 오늘 아침 식사당번 가위바위보 하는 거. 대단한 신뢰가 없으면 정말 한 회사의 그게 이제 바로 제품을 그거죠. 네, 그렇게 오래 할 수가 없었을 네. 텐데요. 왜냐하면 뭐 작가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 도와주는 분도 있지만 누가 이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느냐. 네. 그것이 이제 설득에 의해서 구매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게 좋은 겁니다. 뭐 아무리 해봐야 그런 것이 꾸준하게 왜냐하면 이게 반짝 뭐 6개월짜리 뭐 석 달짜리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이 결국 강부자 선생이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랄까요? 그 어떤 그 이미지, 믿음이죠. 믿음. 예. 네. 이제 그런 게 크게 작용한 거 아닌가? 제가 그 라면 그 CF 찍을 때는 네. 저는 이쁘게 옆에서 이렇게 이쁘면 안 돼. 강부자는 이쁘면 안 돼. 그냥 강부자 같아야 돼. 뭐 저는 지금까지도 하여튼 화장하는 걸 참 잘 안 하는데 오늘도 여기 나온다고 조금 했어요. 오늘은. 근데 저는 라면 찍을 때 절대로 이렇게 하루 종일 찍거든요. 그거 하면 이렇게 먹다가 짜자자자자자자자 파게티 이러면 노래 나올 때 이제 먹으면서 뭐 하면 이제 다시 찍을 때는 이 먹던 걸 옆에다 그릇 하나 갖다 놓고 놔줘요. 뱉으라고. 다시 먹어야지 또. 근데 저는 절대로 안 뱉었어요. 예? 다 절대로 잡섰다고? 예, 먹었어요. 왜 귀한 상품을 내가 뱉냐. 네. 아니 근데 NG라고 그래서 이제 NG 나도요. 감독이 이제 또 한 번 더 합시다. 예, 한번 그럼 얼른 또 깨물어서 먹어요. 어. 그리고 또 다시 해요. 네. 절대로 상품을 저는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정말 신뢰감을 주는 네, 모델이거든요. 저는 정말 그것이 어떤 상품이 됐든 어느 회사든 모델로 어느 분을 택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서로의 확실한 약속이나 신뢰나 이런 것이 다 어우러져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십몇 년씩이나 계속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 모델과
회사 주인과 관계를 떠나서요. 이렇게 한 가족처럼 나중에는 지내요. 한 가족처럼. 제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연말에 상 탔다 그러면 뭐 그냥 축하를 보내주시고 축하한다고 그냥 뭐 금일봉도 보내주시고 하여튼 이렇게 모델로 한 번에 끝나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그냥 영원한 이렇게 한 가족 같은 관계 그렇게 지내고 있죠.